증조실을 49권 증종 18년 12월 1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1523년 명가정 2년 만포첨사 이성은이 야인을 쫓는 일과 사군을 운영하는 데 대한 상소. 이어서 선유가 참으로 도리에 맞는 일이라면 저들의 땅을 다투어도 된다 하였는데 더구나 이제 우리 땅을 다투는 일이겠습니까? 신이 이제 거듭 입을 열어 성청을 번거롭게 하는데 어찌 품은 뜻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대접하는 데에도 끝내 화호할 수 없는 몇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쫓아내어 제 땅으로 돌아가게 하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사군에서 어렵하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막살을 지어 우리 지경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더구나 입구하여 성미까지 오거나 약탈하게 이르러서야 잡아 죽여야 하겠습니까? 나타나기 전에 미리 막지 않고 눈앞에 닥쳐서 구제하려 한다면 비장이더라도 어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이미 원망하고 분하게 여기면서 제 땅으로 돌아갔다면 그 보복하려는 뜻이 어찌 우연하겠습니까? 정토한 뒤에 압록강 이동에 호인이 들어오면 어렵한다 할지라도 모두 구적으로 논한다고 약속하고 강계 지역 안의 각 진보의 용맹한 군사를 뽑아 특별히 돌보아 주고 임시하의 형세를 보아 이들에게 중에서 4, 50명을 보내거나 7, 80명을 보내어 흩어져 쉬면서 몸소 정탐하며 되들이 지경에 들어오는 것을 엿보게 하고 되의 풍속은 불을 피우고 잠을 자니 그 불빛을 따라 칼을 가지고 접근하면 죄다 죽일 수 있으며 도망하는 자는 군사를 매복시켜 잡되 두세 번 이렇게 하면 되들이 압록강 이동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좁고 정토하기만 한 뒤에 또 이를 어렵게 여겨서 잡지 않고 저들이 우리 지경에 드나드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상토 이상의 농민은 나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다만 무창읍성 건너편에는 회령의 야인 김일항합, 김합다, 김하고, 김삼마와 종성의 야인 김자개통계 등 5집이 와서 사니 함경도의 장사에게 명하여 그 집들을 도살하지 말게 하고 오나이의 박아양계 등 6집도 이곳에 함께 사는데 분변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차라리 오나이 사람을 놓칠지언정 육진의 야인을 해치지 말게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김주성업 등의 부락은 그 다음에 있는데 실로 죄를 지은 괴수인이 주토를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아마도 크게 이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창 이하에는 본디 육진의 야인이 없었으나 집을 이루어와서 사는 자와 자제가 혼인하였으므로 따라와서 사는 자가 들어있는데 육진의 자제라고 하는 자이거든 죽이지 말고 어루만진다면 죄다 면하지는 못하더라도 죽음을 면하는 자가 감히 무리에게 말을 전하여 육진의 되들이 아마도 나라의 은혜에 감복할 것입니다. 또 정토한 뒤에 우리가 방비하는 계책은 평시와 같은 규모로 할 수 없으므로 조목으로 아래는 7가지를 뒤에 아울러 적으니 전하께서 채택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1. 신이 강계 이하 의주 이상의 각 진보의 형세, 군주, 방비에 관한 일을 갖추 보았습니다. 각 진보는 토병이 2서너 밖에 안 되는 곳이 오히려 많고 오로지 남방고을의 군사로 방수하며 요즘은 의뢰 도로의 원근에 따라 옮겨 나눠 방수하여 오르게 하려고 힘쓰느라 이번에 강 위쪽에 나아갔던 자는 다음번에 강 아래쪽에 나아가 일정하지 않게 돌아다닙니다. 장수가 다만 3달 동안 거느리고 갈림으로 마치 길 가는 사람을 보는 듯하고 사조는 여행 중에 의탁하는 듯하여 장수는 사조를 돌보지 않고 사조는 장수를 사랑하지 않으니 위에 양장이 있어도 가르쳐 기르고 호령을 행할 수 없거니와 아래에 선졸이 있더라도 어떻게 윗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겠으며 변고가 있더라도 이른바 시정 사람들을 몰아다가 싸운다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토병이 적은 보에서는 적을 맞아 치고 길을 끊어서 기이한 꾀를 베풀려 하더라도 남방의 사절은 적이 오는 길에 요회를 살피지 못하고 또 죽음을 무릅쓰는 마음이 없으니 어찌합니까? 이뿐이 아니라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어 군령이 해이해졌으므로 군장이 있는 자일지라도 을에 가져가지 않고 빈손으로 갑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원근을 분간하여 법방을 정하고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구히 규식으로 삼으면 장수는 남방의 사조를 돌보아 토병과 다름없고 사졸은 장수를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본디부터 소속한 장수와 같아서 평소에 가르쳐 기르는 것이 있고 은혜와 위엄이 함께 베풀어지며 사졸에게는 이를 피하고 구차히 넘기려는 마음이 없으므로 군령을 행할 수 있고 군장을 가질 수 있으며 적변을 당하여 마치 근본이 지역을 통제하고 수족이 두목을 막듯이 할 것이며 또 사졸이 묵는 집주인과 각각 오랜 친분이 생겨 음식과 맞춰 군량에도 반드시 편의할 것입니다. 2. 강변의 고을들은 토지가 척박하므로 모든 요역은 전결에 의하여 정하지 않고 군정에 의하여 냅니다. 진상하는 대록비와 모든 공납하는 물건도 인구를 해하여 군인에게 배정합니다. 대록비 같은 것은 험이 없을 수 없는데 그것을 사는 데에 쓸 척수가 표준에 맞는 면포를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면포를 모아가지고 관가에서 받은 면포를 가진 경중에 사는 사람의 집에서 삽니다. 곡물 따위도 그 물건을 스스로 장만해 바칠 수 없으므로 각사의 주인이 방납하며 그 대가로는 모두 면포를 쓰는데 변방에서는 면포가 나지 않아 그 값이 매우 비싸므로 한 해 동안 농사지어 거둔 것을 다 들여도 한 해에 한 집에 낼 것을 대기 어렵습니다. 관리도 연고를 따라 지나치게 거둬들이므로 백성이 지탱하지 못해 잇따라 고장을 떠나는데 방백도 바치는 예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폐해를 아뢰지 못하니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녹피라는 것은 마름질하여 만들어서 쓰는 것이니 구멍이 있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전에 혹 폐해를 아랜 사람이 있어 금지하였으나 아래에서 위에 바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가리지 않을 수 없으므로 폐단이 그대로 남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온 나라 안에서 곧 따르는 법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험이 있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험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다면 폐단이 곧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록비는 내고에 예전부터 저장된 것이 많으니 반사에 쓰지 말고 내용에만 갖추고서 횟수를 한정하여 감면하거나 영구히 면제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그 물건은 지나치게 두껍고 거칠어서 제조하기에 합당하지 못하여 제조하기에 편리한 품질 좋은 중록비, 소록비만도 못하니 실로 쓸모없는 물건입니다. 다만 내탕을 외척, 환시, 태이, 제상들의 집에 내고 드릴 때에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 쓸 뿐이니 항구히 면제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중록비, 소록비도 험이 있는 것을 가리지 않고 대납하게 한다면 민간에 배정하지 않더라도 산영에서 잡아 바치는 것만으로도 넉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곡물로 바치는 물건도 방납하는 사람을 금지하고 본색으로 바치게 한다면 군민이 생업에 안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관리가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관가에서 스스로 장만할 수 있는 노루, 사슴 따위도 민간에 배정하는데 백성에게는 그물이 없어 잡을 수 없으므로 모두 면포로 대납하니 엄하게 금지하도록 아울러 명하여 그 폐단을 없애게 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3. 강변은 땅이 넓고 사람이 드물어서 병작하는 전지를 경작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각 고을의 원래의 둔전과 석공된 전지와 고장을 떠난 사람들의 전지를 다 임시로 둔전에 넣어 의뢰 군인에게 주어 경작시키고는 실제로 나는 수량에 따라 바치게 하지 않고 액수를 정하여 독촉해 봤되 그 액수가 적지 않게 정하는 것이 풍습이 된 지 오래입니다. 숲이 울창하고 오래 묵은 땅도 나눠 받는 것들 안에 들어있는데 경작하지 않아도 액수에 의하여 곡식을 받아들이므로 사람들이 지탱하지 못하고 고장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관을 보내어 친히 그 땅을 살펴서 경작할 만한 것은 적부에 올려 각각 관속을 시켜 경작하고 군민에게 억지로 주어서 경작시키지 말며 오래 묵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고장을 떠난 사람들이 전지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함부로 관전으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 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면 다행이겠습니다. 4. 만포에 사는 저들에게 공급하는 쌀, 밀가루는 만포 고산리의 두 진에 속하여 방수하는 군민이 관계부에서 받아내어 날아가는 것이 규례입니다.
군사가 두 번으로 나누어 10일마다 교체하는데 바깥 마을에 사는 자는 진에 들어가고 번을 마치고 나오는 2일 동안은 생업을 돌보지 못하므로 쉴 날이 8일뿐이며 관계는 만포에서 40장 남짓 떨어져 있으므로 갔다 오자면 4일이 걸리고 받아내고 날라들이는 데에도 며칠 동안 지체하며 또 부족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땅에서 나는 좁쌀이라면 모르겠으나 나지 않는 쌀을 거둬들이게 되니 폐해가 매우 적지 않습니다. 저들이 따라 나오므로 번을 마치고 나온 군인이 나르는 일에 종사하느라 잠시도 쉬고 생업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관계부에 드릴 각 고을의 전세 중에서 한 해 동안 쓸 수량을 계산하여 만포창에 바로 드리고 관계부의 관원이 왕래하면서 출납하면 날라가고 생징하는 폐단을 없애면 두 진의 군인이 조금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진의 장사는 의리의 상류를 받으나 원래 저장된 양식은 없는데 뜻밖의 사변이 있어 큰 구적이 성을 애워싸고 여러 날 버텨 있을 경우에는 이것으로 양식을 버텨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강변에 있는 각 진보의 첨사, 만호, 권관을 을에 가려 보내지 않으니 장수를 가려서 위임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신으로서 삼거고 부지런하여 장래가 있는 자를 차출하여 보내고 그 군정의 득실을 살펴서 현직에 제수하여 그 선한 자를 권장하기도 하고 그 악한 자를 징계하기도 하면 각자가 닥달하여 군정에 득이 되고 사줄이 편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무신에게는 먼저 권관 등의 벼슬을 제수하고 문사에게는 반드시 수령의 직임을 제수하고 그 현부를 살펴서 현직에 옮겨 제수하되 다른 길이 없는 것이 마치 한 선제가 자사 이천석 등의 관리 중에서 임무를 가려낸 것처럼 하면 군민이 은택을 입을 수 있고 벼슬이 함부로 주어지거나 자설에 대한 없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 황청 동보 6. 황청 동보는 적이 들어오는 길이며 요충에 해당하나 지금은 그 밖에 이동 등공 구비의 두 보를 더 두었고 황청의 거주지 안에는 적을 방어할 곳이 없습니다. 이동보는 적이 들어오는 길의 요해처이므로 방어가 가장 기묘한데 군사가 적어 15명뿐이고 모두가 늙고 약하며 황청보의 군사 20여 명은 다 장실하니 황청보를 없애고 이동보에 합쳐 방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7. 요즘 수령에 대한 전체는 관찰사가 병사와 함께 의논하게 되어 있으나 병사는 끝내 참여하지 않으므로 수령이 군정을 닦지 않더라도 이민을 조금만 잘 살피면 죄를 얻습니다. 이 때문에 병사의 비서가 도리어 도사만 못하여 군정이 해이하고 호령이 행해지지 않으므로 모든 부방하는 군사를 수령이 전혀 마음을 써서 정지하여 보내지 않아 방어가 허술해지게 합니다. 평령의 관리는 관찰사의 낭요로 하여 더욱 병사를 두려워하지 않아 부방하는 군사를 오래 차비에 기묘하다고 핑계하고 반이 넘게 보내지 않으며 오는 자들도 군장을 가져오지 않으니 매우 완악하고 태만합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경관은 겸직하여 포평을 그 아문에 따라 박거니와 수령이 첨절제사, 첨절제 도위를 겸하여도 경관이 겸직한 예에 따라 병사에게 포평을 따로 받는다면 병사가 그 군정의 득실을 상고할 수 있고 수령도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 군정이 고쳐질 수 있고 호령이 행해질 수 있겠습니다. 신이 이제 이 도의 풍속을 보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으나 예전 규례로만 다스리고 무너진 기강을 수시로 진작하지 않으면 군정이 닦일 데가 없고 방비가 완전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허황한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소서. 신이 덕건대 적국의 외환이 없으면 나라는 항상 망한다 합니다. 임금이 태평에 버릇되어 지기가 방일하면 전율을 사사롭게 하거나 주색, 궁실, 화리, 궁첩 또는 자손을 위한 영업을 사사롭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싹 트면 묻 간사한 자가 은폐하여 어지러워지고 망하게 이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어진 일을 등용하고 간언을 받아들이시며 전율을 당해서는
황란하지 않은지를 생각하고, 주색을 당해서는 탐닉을 생각하고, 궁시를 당해서는 사치를 생각하고, 화리를 당해서는 탐욕을 생각하고, 궁첩을 대해서는 친근을 생각하고, 자손의 영업을 당해서는 외람을 생각하시며, 편안할 때 위태로운 것을 생각하시고, 일에 임하여 신중하게 처하여 감히 태만하지 말고 혹시라도 경동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러면 대강이 이미 바로 잡히고 온갖 일이 다 펴져서 국세가 당당하고 반석처럼 안정될 것이니, 정토한 뒤에 좀 도둑의 우환이 있더라도 어찌 국맥을 해치겠습니까? 다만 성녀를 번거롭힐 뿐입니다. 한때 참기 어려운 고통 때문에 배나 등에 생긴 종기를 고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적의 우환은 없던 때가 없었습니다. 임금으로서는 안으로 신덕을 닫고 밖으로는 우환을 물리치는데 갖출 따름입니다. 신이 전하 앞에서 떠난 지 12년이 되었는데 몸은 외방에 있으나 구구한 마음이야 어찌 잠시라도 전하의 곁에 있지 않은 적이 있겠습니까? 신이 돌이켜 보건대 노둔한 자질로 제 몸을 죽이고 제 마음은 머리를 잃더라도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은 두 해 안에 따라 부모와 동기 네 사람을 잃었고도 신의 세 아들은 일찍 죽어서 기르지 못해 세 딸과 두 손자만 집에 남겨두고 여기에 왔는데, 두 딸과 한 손자가 올봄 20일 안에 함께 죽었으므로 신의 심간이 찢어지고 병이 몸에 붙어 형체가 야위고 정신이 어두우며 음식이 날로 줄고 수염이 죄다 휘어졌습니다. 신이 몸의 병을 생각하지 않고 집의 의원을 돌보지 않고서 멀리 하늘가에 있으면서 좋지 못한 음식을 먹어도 오히려 달갑지 않은 까닭은 한갓 몸을 잊고 나라를 위하여 죽어서 전하께서 맡기신 임무에 부응하고자 하기 때문이므로 광망하고 참남한 줄을 모르고 감히 간절한 뜻을 아뢰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보잘것없는 소견을 올린 정성을 어여삐 보시고 망령된 말을 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채택하여 내치 외치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신다면 신이 강변에서 죽더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정부 병조 비변사의 당상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이제 이 성언의 상소를 보건대 폐단을 아랜 일에 대해서는 절로 해사의 회개가 있을 것이므로 의논할 것이 없으나 그게 여연무창의 뒤를 쫓아내지만 말고 정토하기 바란다 했는데, 이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기는 하나 실로 크게 관계되는 일이므로 조정에 의논하지 않을 수 없다. 조정이 처음에 이 되를 쫓기만 하려 한 까닭은 변방의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이었으며,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진 저들의 무리가 강을 따라 버려 살아 점점 더 만연하여 도모하기 어렵게 되면 후환이 있을 것이므로 변방 백성을 위하여 빨리 쫓으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의 큰일인데 내가 어찌 잠시라도 있겠는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끝내 잘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제 쫓기만 하고 절도사 첨사의 말처럼 나라에 큰 위험을 보이지 못하면 저들이 다시 나와 살 것인데 다시 쫓기 어렵고 우리 장사는 추위를 무릅쓰고 적기지에 나아가 얼어 상할 뿐이 아니라 참혹하게 죽는 자가 많을 것인데, 저 되들이 오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백성을 상하게 할 뿐이고 저들의 교만을 더하게 할 것이니 반드시 뒷날에 비평이 있을 것이다. 군사를 일으켜 정토한다면 명목 없이 정토할 수 없으니 말썽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서 죄를 따져 정토해야 할 것이다. 어찌 신해년의 북정처럼 남김없이 죄다 죽여서 변방에 큰 우환을 만들겠는가. 조정이 다시 되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전에 장사에게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분부한 것은 곧 허문이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 되들이 말썽을 일으키기를 기다려서 군사를 일으켜 정토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되가 스스로 그 죄에 승복하고 우리나라의 거사도 도리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큰일이 이미 기일에 임박하고 중지하기 어려운 형세이다.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며 난건등이 의논드리기를 신등이 위의
분부를 받고 이 성은의 소의 뜻을 보았는데 쫓는 일에 대해서는 친든도 그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듣고 본 것에 따라 그렇게 아뢰었겠으나 남김없이 섬멸하자는 것은 조정이 이미 장사들에게 죽이기를 탐내지 말도록 매우 경계하였는데 다시 되를 죽이라고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계본이 온 뒤에 다시 조정의 뜻을 하유하지 않으면 그가 뜻을 정하지 못할 것이니 비변사를 시켜 다시 죽이기를 탐내지 말라고 매우 경계하는 뜻으로 하유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군사를 일으켜놓고 쫓아내기만 하냐.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햇물이 가지고 양이와 대가 있었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3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박유령이 장계하기를 성준 목사 이현보는 마음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지키고 직사를 부지런히 하고 삼가서 다스립니다 하니 장계하기를 이현보에게 향표리를 내리라 하였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3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삼공이 표류 한 사람을 수여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대내전과 서로 화호한 지 오래고 별로 틈이 난 일이 없으나 올해 중국에서 도둑질한 외인, 중림, 망고, 다라 등 포로를 중국에 바친 일로 저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는데 이제 표류한 우리나라 사람을 수여하여 요구하였다가 저들이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공손하지 않은 말로 대답하면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니 아직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자가 오고 이웃섬의 외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 듣고 보고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뜻으로 예조에 이르라 하였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3일 기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계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2월 1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계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이 공장에게 하사하였다. 너는 비변사 난관으로 내려가서 도로 올라오지 말고 야인을 쫓는 일을 수행하여 저들 지경의 산천의 허미와 도로의 우직과 행군의 절탈과 아군이 들어가 쫓는 형상과 저 되들이 쫓기는 형상과 병마가 죽는 등의 일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군사가 돌아온 뒤에 치게 하도록 하라.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15일 신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개복을 듣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 자견의 인물됨은 다른 흠은 없으나 판단은 지금에는 부족하니 가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계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정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이 자견은 이미 판서에서 갈렸으므로 자헌의 가자를 그대로 제수하여 둘 수 없으니 빨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자견은 구신 힘으로 전일의 경련의 대신들도 자헌이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하였다. 판서는 일이 번거로움으로 갈아야 했으나 그 가자는 개정할 수 없다 하였다.
춘조실록 49관 중종 18년 2월 1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라 이자기는 이미 판서에서 갈렸으므로 자헌의 가자를 그대로 제수하여 둘 수 없으니 빨리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자기는 구신이므로 전을의 경연의 대신들도 자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판서는 일이 번거로움으로 갈아야 했으나 그 가자는 개정할 수 없다 하였다. 춘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안윤덕을 호조판서로 임유겸을 공조판서로 김괭을 충청도 관찰사로 이자견을 지중추부사로 안수량을 사관은 정언으로 삼았다. 춘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우후 이장길이 병사 이지방의 계본을 가지고 와서 아래기를. 평안도는 김거대의 둔까지 들어가 쫓고 함경 남도는 김주성합의 둔까지 들어가 쫓으면 서쪽 길은 멀고 남쪽 길은 가까우므로 다같이 오는 정월 6일에 군사를 일으키면 11일 사기일이다. 되기 전에 남도의 군사는 이미 김주성합의 둔에 이르고 서도의 군사는 김거대의 둔에서 반도 못 미칠 것인데 남도의 군사가 야인을 쫓는다는 소식을 심처의 큰 둔에서 미리 듣고 이미 달아나 숨고 나면 조정의 뜻이 다 이르는 데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니 부득이 서도의 군사가 먼저 들어가고 남도의 군사는 조금 뒤져 들어가서 함께 심처의 큰 둔에 이르렀다가 군사를 돌릴 때 모두 쫓아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서도의 군사가 지나가는 초면의 뒤에게 전에 여러 번 군관을 보내어 전지를 경작하고 고기잡이와 사냥하는 것을 금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으므로 이제 국가가 변장을 시켜 군용을 갖추고 심처에 이르러 쫓아내는 뜻을 다 이르게 한 것이다. 이는 조정이 죽이지 않는 인애이고 너희를 살해하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이르면 초면의 되들이 경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방이 신을 시켜 아뢰게 하였습니다 하고 그 계본에는 이달 14일에 이산 군수 김순고가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오름길을 살피고 그 날로 와서 말하기를 4일에 만포진을 떠나 일식 20여리를 가서 살로의 평에서 자고 5일에 일식 여리를 가서 응평에서 자고 6일에 삼식쯤 가서 조명간에서 자고 7일에 이식 15리쯤 가서 하무로에서 자고 8일 이식 10여리를 가서 여연평에서 잤으므로 지중 없이 경기로 종일 들어간 것이니 여연까지 5일정이니 군료가 가면 거의 6, 7일정이 될 것이라 하였으며 도로가 험하고 막혀서 저지당할 만한 곳과 물풀이 넉넉하여 주둔할 만한 곳과 되가 사는 집의 수를 다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그 사군에 부려 사는 저들 중에서 투탁하여 와서 사는 사람 오히려 다 이를 수 있겠으나 여연에 있는 김아송가 등 10둔과 무창에 사는 김주승합 등의 두는 주모하여 주의를 지은 괴수에게 죄를 따지고 먼저 쫓아야 워낙 마땅하므로 두도의 군사가 여연에 함께 때를 맞춰 이르러서 국가의 위험을 크게 보일 것을 이미 2번 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주성합의 둔에 먼저 이르러 그 집들을 불살라 없애면 죄를 지은 괴수인 여연의 되들이 죄다 달아날 형성이니 다 이루고 죄를 따질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도는 김주성합과 김거대의 둔으로 본도는 김아송가의 둔으로 두 도가 같은 날에 일제히 이르러 한꺼번에 불살라 없애어 저들이 미리 알고 달아나지 못하여 머리를 숙이고 명을 듣게 하는 것이 매우 온편하겠습니다. 남도의 계본에 들어갈 때는 4일정이고 돌아올 때는 2일정이라 하였는데 정탐한 것이 이러하다면 남도는 초면에 4일 만에 들어왔다가 2일 만에 지레 돌아가는 계획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염려뿐이 아니라 두 도에서 가는 거리가 같지 않으므로 남도의 군사가 2일 동안 머무른 뒤에야 본도의 군사가 이르게 되어 두 도의 병세가 서로 어그러질 것이니 떠나는 날이 같지 않더라도 본도는 김하순과의 두뇌, 남도는 김거대의 두뇌, 정월 11일에 일제에 이르렀다가 각자 돌아올 때 쫓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두 도의 군기가 착오되면 군사를 일으킬 기일을 임박하여 취품할 겨를이 없을 것이고 글로만 취품하면 상세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후 이 장길에게
도로에 그림을 쏘어 올려 보냅니다 하였는데 장교하기를 곧 정부의 와 비변사를 불러 의정하여 하유하게 하라 하였다. 충주 7월 49권 충주 18년 12월 2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 좌의정 이효청 우의정 권균 좌찬성 이행 우찬성 이항 관중주 부사 고영산 영조판서 홍숙 호조판서 안현덕 제2중추부사 유담년 한승부 반연 한형윤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남도는 가까움으로 쫓는 두뇌 먼저 이르고 서도는 멀므로 쫓을 두뇌 미처 이르지 못하면 아마도 뒤를 만나서 죄를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기에 관한 호령은 가볍게 자주 고칠 수 없으니 전에 보낸 이 공장 한붕이 가져간 사목대로 시행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진주 7월 49권 중조 18년 12월 20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허경의 계본을 내리고 전교하기를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는데 그 계본은 이러하다. 12월 17일에 삼수 군수 봉승종이 얼음길을 정탐하고 알려온 일입니다. 이달 14일 밝기 전에 떠나서 강 아래에서 일식 7리쯤 되는 차여이의 진칠 곳에 달려가 보니 들에 풀이 부족하고 일식 18리쯤 되는 연년평의 진칠 곳은 들에 풀이 조금 있었으며 연년부터 5리쯤 되는 후주 동구를 지나 3리쯤 되는 동랑 9미터까지는 얼음 두께가 8, 9촌이나 되나 그 여울이 언 곳은 역시 매우 단단하지 못하고 얼음 위의 물 깊이가 4, 5촌이며 여기서부터 아래는 저들이 사냥하는 곳이 멀지 않으므로 군사를 돌려 삼경의 진으로 돌아왔다 합니다. 값싼 삼수가 추운 곳이라 하나 올해는 날씨가 그리 춥지 않으므로 수일 이래로 전에 언 것이 도로 풀리므로 동랑구미에 얼음이 얼었더라도 봄날이 이미 다가왔으니 굳을런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갔다 올 동안 봄날이 거의 한 달이고 원 군사 2,800명의 크고 작은 장사와 수종을 합계하면 말 5천여 필과 군인 6,500여 명이 못되지 않는데 다 같은 얼음길로 갔다 올 것이므로 신이 밤낮으로 우려하며 깊이 생각하여도 아직 요령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얕은 소견에는 중론을 참작하면 약한 군졸과 여윈 말을 세위하고 용감한 1천여 명 중에서 500명을 뽑아 후주 보산 등에 유진하여 승원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가벼운 장비로 들어가 쫓고서 군사를 돌려오는 것이 사기에 합당할 듯합니다. 또 천신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혹 여울물이 얼지 않거나 날이 따뜻하여 물이 솟아 흐르는 물에 다리가 묻힐 수도 있는데 많은 군사가 일제히 삼수에 이르렀다가 만일 뜻밖의 병고가 있으면 진퇴를 개품하는 것도 좋은 계책이 아니니 반드시 해사를 시켜 미리 계획하여 지휘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하였다. 남건동이 의논 아래기를 이런 병고가 있더라도 중위에 넓고 평탄한 땅을 가려 크게 진을 치고 주둔하고서야 약한 군졸과 여윈 말은 진영 안에 붙여두고 경기를 뽑아서 들어가 쫓도록 심사선이 가져가는 사목에 갖춰 적혀 있으니 사목대로 시행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진조실로 49권 중종 18년 12월 20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이 작연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로 49권 중종 18년 12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부 비변사의 당상을 명초하여 전교하기라. 전에 의논하는 자가 이 지방이 저들 땅에 들어가서 사고가 있게 되면 어느 사람이 군사를 거느려 호령을 내겠느냐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의논하는 자가 다 멀지 않은 땅에서 이 지방에게 무슨 사고가 있겠으며 이미 위임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겠느냐 하였다. 김극성을 가려서 관찰사로 보낸 까닭은 유진하여 조치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내가 다시 생각하건대 큰 군사를 거느리고 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큰 일인데 어쩌다 중도에서 사고가 있으면 원수의 호령이 없을 것이니 매우 불가하다. 내 생각으로는 김극성을 도원수로 삼고 이 지방을 부원수로라 칭하고 이 공장을 김극성의 종사관으로 삼고 또 새로 제수한 도사를 제촉해서 보내어 도내의 일을 조치하게 하고 장수를 따로 보내어 방어하게 할 것은 없겠다. 허술할 것이 염려된다면 서울에 있는 삼품 당상의 용감한 장수 한 사람을 주방장이라 칭하여 빨리 보내는 것이 어떤가. 이 장길이 내려가기 전에 빨리 의논하여 일러 보내라 하였다.
남곤 등의 의논 아래기를 상의 본부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전일 신등의 의논 아래기를 이 지방이 군사를 내어 들어가 쫓으면 병위가 고단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김극성을 가려서 관찰사로 보냈는데 이제 김극성을 도원수로 삼으면 도내가 모두 비일 것인데 만약 흉악하고 교활한 자의 모반이 있다면 강 아래는 누가 응원하겠습니까? 또 이 지방이 이미 진장을 정하고 군사를 나누었는데 다시 김극성을 원수로 삼는다면 장조를 다시 점거할 즈음에 소요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 지방에게서 사고가 있으면 대신 거느리라는 뜻은 김극성이 이미 명을 받고 내려갔거니와 쫓으러 갔다 돌아오는 것이 12, 3일에 불과한데 그 사이에 어찌 다른 사고가 있겠습니까? 또 조정의 신료는 김극성이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강변에 진을 치고서 사세가 변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 김극성이 간 반드시 군의를 갖출 것이고 병력이 분산되는 것은 역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이 장기를 정원에 불러 이 뜻을 일러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요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이 작에는 이를 아래고 간원이 아래기를 순천 부사 허수는 전에 회령 부사에 제수되었을 때 진짓 오래 지체하고 가지 않았는데 이제 곧 내지의 수령을 제수할 수는 없으니 빨리 가소서 했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준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경기 양성현에 전둥이 있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0일 무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계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0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신씨의 희미하게 햇머리가 지고 관과 영이 있는데 안은 적색이고 밖은 청색이었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3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희미하게 햇머리가 지고 관이 있는데 안은 적색이고 밖은 청색이었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였으나 윤하지 않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시에 안개가 끼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계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윤언보를 예주 반수로 박수량을 사헌부 지평으로 심사손을 홍문관 교리로 이희건을 부교리로 황헌을 정자로 삼았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헝량현에 크게 천둥하고 번개쳤으며 광량현에 천둥이 있었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7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비가 내리고 밤에 손방과 남북방에 불같은 기운이 있고 오경에 안개가 끼었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장전에 처마 밑에 나아가 나래를 보고 정희한 우인에게 차등을 두어 잔물을 상주었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9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조량전에 나아가 방화를 보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9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한무리와 양이가 있다. 전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2월 29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이해의 군적은 정군이 18만 6,091명 잡군 12만 5,074명이다.